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독학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책입니다. 얼핏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사실은 지금 베스트셀러죠. 철학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에 같은 저자의 다른 책입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유사하게 기획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된 책이고요. 거기서 저도 하나 좀 낚였죠. 낚였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책은 아직 제가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책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도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듣고 눈에 들어오는 책이라서 비슷한 제목이 있는 책이라 골라서 한번 봤습니다. 먼저. 근데 역시나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출판사가 달라요. 철학은 무엇인? 철학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책과 이 책은 출판사가 달라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궁금해서 바로 제가 핸드폰을 켜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이 책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 이 책이 먼저 출간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근데 한국에서는 이 책이 6개월 정도 늦게 출간되었어요. 물론 제목은 좀 달라요. 일본에서 출간한 책에 철학은 삶의 무기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그 일본의 부제는 무기가 될 철학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 사상의 핵심 콘셉트 50가지. 이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게가 되었는가의 일본의 원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잘 몰라서 번역기로 해서 돌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제가 무엇인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참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책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 이 책은 일본에 나온 책으로는 지적 전투를 높이는 독학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발간된 책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출간됐을 때 이 두 가지의 책은 제목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목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출간되었다는 점, 그리고 출판사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시기가 이전에 출간된 책이 일본에서는 6개월 먼저 출간된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뒤에 출간이 되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이 지금 두 번째 나온 이 책은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이 책은 출판사에서 어떤 이전에 전작에 베스트셀러 열풍에 어느 정도 숟가락을 얹혀서 판매 부수를 올리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쩌면 뻔한 수죠. 뻔한 수인데도 제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 보면 뻔한 수에 당한 어떤 뻔한 사람이죠, 제가. 그 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는 사실인 걸 느끼면서 역시 그렇죠. 그냥 전략을 잘 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의 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떠냐면 첫 번째 주로 나오는 책은 독학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대로 배운 내용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오래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미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자기의 직장 아니면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용하기에는 힘들다. 말 그대로 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배워야 된다는 이런 구조를 살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거 인정을 해요. 두 번째, 지금의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를 들자면 이 책에서도 아이폰을 예를 듭니다. 아이폰이 나옴으로써 기존에 있던 전화 아니면 PC 이런 개념에 대한 하나의 전환을 아예 그 생각의 틀, 프레임이 바뀐다고 하죠. 크게 말하면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을 보통 예를 들면서 기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겁니다. 아이폰이 나옴으로써 PC의 어떤 이동성, 아마도 지금 데스크탑이라는 이런 PC를 폰 하나에 다 담은 거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고성능이 아니지만 지금은 엄청난 고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의 기능만 보더라도. 그런 것부터 생각했을 때 완전 구조적으로 생각이 바뀐다. 아니면 틀이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이유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전의 학습은 결국엔 다시 배워야 된다. 배우려면 결국엔 다시 독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노동기간은 늘어나고 기업의 정성기는 짧아진다. 는 겁니다. 이것도 이 사례도 아이폰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 뭐 수명이 길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의학 산업이 의학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뭐 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리고 뭐 위생적이고 그러니까 위생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생활상이 윤택해짐으로써 위험이 좀 적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유를 뭐 어떤 단체에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수명은 길어진 데에 비해서 이런 산업의 구조는 정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보통 60세, 65세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직업적인 구성은 사회에서 따라가 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의 전성기가 짧아진다는 말은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한때, 이것도 아이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때 아이폰은 이 핸드폰 업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근데 아이폰이 출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과 5년 뒤에 노키아가 망합니다. 참 5년 만에 거대 공룡이었던 노키아가 망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업의 전성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영위하는 그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또 다시 새로 배워야 된다. 독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네 번째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워낙 고도화된 시대고, 각자의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많이 하죠. 어떤 전문가가 되어라, 그리고 전문가를 계속 오랫동안 팔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고 어떤 사업을 해보고 어떤 추진을 해보면 딱 하나의 능력으로만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아우를 줄 알아야지만이, 그러니까 잘 섞어서, 거기에 섞어서 나오는 어떤 시너지라든지 어떤 그 결과물이 좋아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너무 좁고 깊게 파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넓게 알아야 되는데, 그 넓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독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수업을 듣고 현재 학교 시스템처럼 뭘 강의를 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는 사실상 아주 폭넓은 분야를 섭렵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일단 네 가지를 꼭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